이 시간에는요, 원래 권도영 대표님이랑 함께 하다가 오늘도 처음 봬요. 김신혜 부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사실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 차를 또 폐차할 정도의 교통사고여가지고 근데 잘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잘 지낸 거죠.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지 마세요. 네. 지금은 괜찮으시고. 네. 다행이네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프닝을 너무 세게 했죠. 네. 죄송해요. 네. 살짝 충격적인 오프닝을 처음 뵀는데 네. 듣던 대로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한번 한 수를 좀 청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권 대표님이 새로 오신 MC분이 네. 엄청나게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시다고 네. 저에게 굉장히 또 놀라움을 금치 네. 못하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예, 가짜 뉴스가 실제로 많고요. 뭐라고 칭찬하시던가요? 아니 뭐 대표님이? 새로 오신 분이 무슨 얘기만 하면 아주 다 잘 받아쳐줘서 너무 좋다고 네, 극찬이었어요. 와, 네. 저희 네. 또 블러핑이 좀 통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부사장님? 사실 올해 너무 잊지 못할 해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장이 연일 폭락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분은 진짜 이러다가 우리 모든 자산이 제로가 된다 막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했던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요. 또 이것이 최단시간 안에 V자로 쫙 반등을 했죠. 그 중심에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또 했고요. 맞아요. 또 관심도 많았고요. 그래서 혹시 이 두 분도 우리 두 MC분도 올해 신규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는지? 이렇게 또 콕 찌르는 질문을 해주시는지. 저는 사실 네.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 친구가 한 얘기가 네가 했을 정도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했을 거다 라고 그렇죠. 할 정도였어요. 네. 어때요? 저도 올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패시브한 재테크만 하다가 거의 안 쓰고 돈을 좀 모으는 데 많이 집중을 했다면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좀 경제 시장에서의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고자 저도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증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손안의 휴대폰에서 주식을 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또 저희 직원분들도 수시로 켜놓고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오늘은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주식이라는 부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매력적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요, 본업을 할 시간에도 주식을 하느라고 맞습니다. 놓치는 경우들이 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 사실 펀드라는 걸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관심들은 사실 투자에서 펀드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좀 펀드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식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 그만큼 좀 하이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좀 초보 재테크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뭐 설레기도 하고 반반일 것 같습니다. 펀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근데 사실 투자라는 단어하고 안정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네요. 단지 주식은 그 투자 종목 결정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펀드냐 이런 거죠. 투자의 그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이 주식과 펀드의 가장 큰 차이지 이거를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대신 맡겨서 투자를 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전문가가 투자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어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아까 하이리스크란 표현을 썼는데 네. 리스크를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나요? 리스크가 위험? 그죠?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위험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위험은 데인저러스 아니에요? 네, 대신 위험한 만큼 어떤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 약간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위험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변동성이라고 인지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이게 위험으로만 우리가 인지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은 불도 사실은 좋게 쓰면 음식을 익히고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잘못 쓰이면은 화재가 나서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리스크라는 측면을 변동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주식의 변동성과 펀드에 담았을 때 변동성의 차이가 어떤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네. 뭐 이전까지는 펀드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조금 주위에서는 알려졌었고 지금 이게 좀 잘못된 어떤 개념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걸 깨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유독 맞아요. 펀드 사고 많았잖아요. 좀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올해 사실 뭐 우리 이 펀드와 관련해서 유단히 많이 듣게 됐던 게 사모펀드라는 용어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펀드에 대한 용어 한 6가지 정도 준비해 왔는데요. 시간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제가 나올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사모펀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김 사모님, 이 사모님이 하는 그 사모펀드가 아닌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사모펀드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공모펀드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알아왔던 거는 사실 공모펀드죠. 그렇죠. 대부분 뭐 증권회사에 가거나 내가 인터넷으로 해서 펀드를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거의 공모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49인 이하에게만 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낮 시간에 증권 회사에 갈 일이 없으시죠? 그쵸. 낮 시간에 없는 분들이 훨씬 객장에 많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 직장인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를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증권회사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요번에 우리 사모펀드 이런 거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소수에게 모집을 하고 또 하나는 투자의 대상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공모펀드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펀드는요. 주식형 펀드다 들어보셨죠? 네. 주식형 펀드. 그러면은 시장이 주식이 떨어져도 주식의 비중을 유지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지금 분명히 주식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주식형 펀드를 투자하고 있다면 그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주식을 팔 수가 없어요. 일정 비율의 주식을 유지해야 돼요. 떨어지는 걸 알아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모펀드는 그만큼 운영의 제약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모펀드 시장으로 많이들 넘어왔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점주에게 대출을 해주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펀드로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육류를 담보로 해서 왜냐하면 육류 소비가 글로벌로 엄청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육류를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는 걸로 펀드를 모집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식이나 채권을 떠나서 기초자산 자체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원자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P2P와 같은 형태로 사금융을 해주는 거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익에 대해서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예.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위험성 이렇게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야단 변동- 맞을까 봐. 아니 혼내지 않습니다. 예. 위험성이 또 크기도 하다. 이 이런 이야기도 부분은 듣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이런 사모펀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많이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난감해지는 경우들도 생겼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뉴스들 때문에 사실은 좀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사모펀드로 또 들어오는 네. 자금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모 시장을 훨씬 앞서서 사모펀드 시장이 훨씬 커졌었거든요. 그쵸. 예. 근데 뭐 사실 네. 말씀하세요.
그 펀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주식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뭐 공장을 짓는 게 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호텔이 부도가 많이 나니까 펀드를 구성해서 호텔에 투자하기도 하고 리치 펀드 같은 거 있죠. 근데 그거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능한 건지 펀드를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사모펀드에서요. 네. 사모펀드에서는 그 투자 대상이 이렇게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또 불안전 판매가 좀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함께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우리가 이제 너무 우울하니까 넘어가고요. 네. 사실 사모펀드에서 좀 가장 좀 많이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헤지 펀드입니다. 헤지 네. 펀드. 헤지 펀드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헤지 어떤 펀드에 거죠? 대한 네. 이미지가 어떠세요? 어느 정도 좀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역시 듣던 대로 굉장히 뭔가를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로? 그 네. 들어만 봤습니다. 예. 네. 해치라는 부럽네요. 말 자체가 이렇게 말 그대로 펜스를 친다, 어떤 울타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지라는 거를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사실 환에 대한 거예요. 환율. 환율에 대해서 해지를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응대할 수 있게 그 떨어질 때를 방어할 수 있게 무언가를 반대되는 거를 사놨느냐 뭐 이런 얘기라고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해지 펀드를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헤지 펀드의 기본적인 목표는요. 절대 수익 추구예요. 무슨 얘기냐.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욕을 먹게 되죠. 누군가가 잃어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헤지 펀드가 들어왔다 하면은 긴장하죠. 개인들은. 사실 이 헤지 펀드에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모펀드 중에서도 또 헤지 펀드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네.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를 오늘 얘기를 좀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인덱스 세 번째 펀드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어떤 들어보셨죠? 펀드일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 조세현 MC 하고 네. 계시지 않나요? 예, 저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ETF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인덱스 펀드 하면 사실 워런 버핏이 유언에 본인의 그 유산의 대부분을 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라라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인덱스 펀드는 그 말 그대로요.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 그 펀드 매니저가 사고 팔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가기 때문에 관리한다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네.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인덱스 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면 사실 이제 그런 실험을 했대요. 무슨 실험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원숭이하고 펀드 매니저하고 아마추어 세 사람은 둘이죠. 하나는 동물이니까 10개월 동안 주식 투자 게임을 실험을 한 거죠. 네. 누가 수익을 제일 많이 냈을까요? 일단 질문 자체가 이제 답이 뭔지 알 것 같죠. 예, 이건 사실 원숭이 답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원숭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제 사실은 수익이 난 건 아니고 마이너스가 가장 적었대요. 아. 네, 10개월 동안. 근데 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시장이 개인의 역량보단 시장이 따라가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인덱스 펀드라는 것들이 인기를 얻게 됐죠. 아까 뭐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이 게임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 원숭이니까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시장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뛰어난 성과를 낸다라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올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투자도 네. 괜찮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인덱스 펀드와 원숭이 얘기를 같이 드린 거죠. 그럼 이런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럴 때 가장 저기 하죠. 왜냐하면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는 네,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그 헤지 펀드와 좀 개념만 봤을 때는 반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 좀 다른 얘기인데요. 같은 카테고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인덱스 펀드라는 것 중에서도 이제 뭐 거기에다 여러 가지 기술을 넣을 수 있는데요. 아까 지금 얘기하신
인덱스보다는 ETF 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사실은. 네. 지금 그 그러면- 헤지 펀드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하려면. 개념은 네, 그럼 네,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아마 펀드를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개념을 접하셔서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는 게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될까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시장에서 가장 높은 그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만 바구니에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내가 그 개별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담겨져 있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이 가장 좀 편안한 방법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하면서 그 인덱스에 담겨 있는 개별 종목들을 따로 개인이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요건 인덱스 펀드하고 좀 다른 방법인데 그 주식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맡기고 그 펀드 매니저가 구매하는 주식만 따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 네. 인덱스 펀드에서는 퍼센티지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이걸 100으로 한번 그렇죠.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추가로 또 그 개별주를 구매하게 되는. 역시 조소연 MC 기대 이상이십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덱스 펀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사실 저희가 좀 방송 시작 전에 어떤 부분에 오늘 좀 가장 집중을 해야 될까 여쭤보니까 ETF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 ETF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ETF 하고 계시다면서요? ETF 왜 하세요? 저는 이제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합쳐놓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ETF 펀드는 뭐 설명을 당연히 이제 전문가님께 잘 해주시겠지만 좀 개인이 분명히 좀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분명히 전문가에 비해서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처럼 이제 갓 입문한 제린이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투자를 하되 이 부분을 주식처럼 바로바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ETF가 저에게는 좀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투자 수단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펀드라는 것 중에서 가장 장점은 전문가의 손을 빌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펀드는 매매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만 모아서 상장시켜 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 상장지수 펀드라고 우리가 ETF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모아놨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국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가요. 이제는 파생 상품, 통화, 원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ETF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인버스 ETF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뭔지 아세요?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예. 반대로 시장의 흐름이 흘렀을 때 네네.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펀드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는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내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품인데요. 사실 올 초에 떨어졌을 때 코로나19에서 떨어졌을 때 이 인버스 상품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이 났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ETF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배당주나 가치주 등 뭐 이렇게 스타일을 다양하게 만드는 ETF들도 상장이 돼서 인기를 얻고 있죠. ETF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ETF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라는 표현은 좀 어렵고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거보다 뭐든지 제가 말씀드린 인덱스, 뭐 ETF 이런 것들은 내 돈을 넣어야지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네. 좀 시작을 해보셔라. 오늘 우리 MMF까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네. 있으니까 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MMF는 어떤 상품인가요? MMF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는데 요즘은 ETF만큼 자주 듣게 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MMF라는 것 자체가요. 머니마켓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초단기, 단기에 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초단기. 뭐 콜론, 기업 어음,
CP죠.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것들에 집중 투자를 해서 단기에 자금을 맡길 때 거기에 수익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MMF에 돈을 넣는다라는 거는요. 장기로 투자를 할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확실하게 내가 투자처를 정하기 전에 그 중간에 어딘가에 돈을 잠시 맡겨놓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할 때 MMF에다 돈을 넣죠. 예를 들면은 우리 유미정 아나운서가 갯돈을 탔어요. 아, 이거 좀 너무 올드하다. 갯돈을 탔다고 하니까 좀 웃기네. 아, 좋아요, 그죠? 좋아요. 네, 네네. 갯돈 탔어요. 갯돈 탔어요. 갯돈을 탔는데 이걸 어딘가에 투자하기 확정되지 않았지만 잠시 이 돈을 놀리지 않고 어디다 놔야겠다 할 때 사실은 MMF 이런 곳에다 잠깐 둘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MMF보단 CMA에 더 많이들 좀 하고 있어요. CMA. 같은 CMA 아시죠? 많이 들어보고 있죠. 예. 들어는 제가 좀 많은데 당황스럽네. 원래 CMA 계좌들은 참 CMA 로. 많이들 갖고 계신데 네, 맞아요. 왜냐하면 MF보다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CMA를 더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CMA를 알고 있다면 MF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더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이런 네. 것들이 내용들이 뒤에 좀 많이 가야 돼가지고 아니에요. 그 더 할까요? MMF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네. MMF는 어떤 투자자들이 조금 하시면 좋을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제가 지금 짚어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투자처를 확정짓기 전에 잠시 내 돈을 어딘가에 맡겨둬야겠다. 그럼 라고 할 거기에 때 따른 위험성은 없는 건가요? 사실 위험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채권 같은 것도 떨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그런 거에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적은 예, 리스크가 적은 곳에 투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MF는 그런 쪽에서 활용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좀 펀드 재테크 용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투데이 잡스 시즌2 시청하고 계신 제리니 분들께 한 말씀 좀 꿀팁을 주신다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놀라운 글을 하나 읽고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다. 하지만 죽을 때 당신이 가난하다면 그건 당신의 실수다. 이걸 빌 게이츠라는 분이 얘기를 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 코너 제목이 돈을 잡아라이듯이 우리가 돈에 잡혀 살지 말고 돈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